안녕하세요, 노토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작고 아름다운 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식자재 구매부터 판매, 다양한 이벤트와 돌발 상황을 헤쳐나가고 파산을 피해 가게를 성장시키는 게임, 옛날 재래시장 시뮬레이터입니다. 과연 저는 몇 일 동안 어떤 일들을 겪고 가게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함께 지켜보시죠. 현재 이 게임에는 열대섬과 동부마을 두 가지 맵이 있습니다. 동부마을은 최근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맵이지만 저는 기존 맵인 열대섬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제 가게 앞에 서 있었고 먼저 가게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작은 섬의 풍경과 마을 분위기를 살펴본 뒤 다시 가게로 돌아와 가게 이름을 지어보기로 했죠. 고민 끝에 단골 장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이 동네가 섬이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골을 만들어야만 가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퀘스트를 따라 벌목공에게 찾아가 물품을 배치할 수 있는 큰 나무 스탠드를 구매했습니다. 스탠드를 구매한 뒤 가게로 돌아와서 이를 깔끔하게 배치해 주었죠. 깔끔 맞나? 다음 퀘스트는 부두로 가서 판매할 식자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부두에 도착해보니 감자 25개, 계란 10개, 당근 15개, 빵 12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3,750원이었고 그 중에서 감자와 당근이 계란과 빵에 비해 개수가 많고 부패 기간도 길어 감자와 당근을 각각 4세트씩 총 2,68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퀘스트에 따라 잠자리에 들기로 했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매출 정산이 나왔는데 임대 비용과 유지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비용이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구매한 감자와 당근을 케이블카를 이용해 운송해야 했는데요. 케이블카에 타고 부두로 이동해보니 감자와 당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인벤토리가 한 칸밖에 없어서 하나씩 케이블카로 옮겨주어야 했죠. 이 짓을 계속해야 한다고? 이렇게 옮긴 감자와 당근을 가게로 가져와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마친 뒤에는 가격 설정을 해야 했는데요. 감자의 추천 가격은 22원이었지만 25원으로 올렸고 당근은 23원에서 26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줄은. 그리고 앞에 간판을 이용해 가게를 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운터에서 손님을 기다렸죠. 2명의 손님이 왔는데 한 명은 와인이 없다며 바로 평판을 깎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감자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갈색 물고기를 찾을 수 없다며 평판을 또 깎아버리네요. 시작부터 아주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손님이 찾아왔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오픈바를 좀 받은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가게가 더럽다고 하더군요. 아니 지가 와서 더럽혀놓고 가게 탓을 하네. 어느덧 평판은 50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이후로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었는데 감자와 당근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 가게가 더럽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평판을 포기하고 계속 손님을 받아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탭을 눌러보니 현재 가게의 물품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판의 최대치와 용량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용량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을에 있는 현재 손님 수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올라야 용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임대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 시스템도 있었는데 하루 매출이 마이너스를 찍으면 경고를 한 번 받고 그걸 연속으로 경고를 3번 받으면 파산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두웠던 거리가 불이 켜지며 환해졌고 저는 손님의 물품을 계속 담아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는 것 같아 가게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 팔린 물품의 빈 상자를 정리했고 이후 퀘스트를 따라 그랜드 바자로 이동해 달력으로 이벤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바자라는 곳이 없어 당황했지만 알고 보니 대형 바자회를 뜻하는 말이었고 번역 오류가 있었네요. 그렇게 대형 바자회에 들어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5일과 6일에는 허브 축제가 있었고 밑에 식자재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축제 기간 동안 식자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불친절하네. 그리고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 25일부터 28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테리어 소품점으로 가서 샹들리에를 구매했는데 샹들리에도 유지 비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 후 가게에 샹들리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퀘스트가 가게의 문제였던 더럽다는 걸 해결하기 위한 빗자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빗자루를 사고 가게로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저는 마을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는데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의류상점에 들렸는데 인벤토리 공간을 늘려주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제일 먼저 사야겠네요. 그리고 다음 퀘스트는 빈 상자를 화덕으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빈 상자를 화덕에 넣어 없애주었고 그런 다음 건축가에게 농장 확장을 받으라는 말에 바로 건축가에게 가서 농장 확장을 해주었죠. 그 후 정원사에게 가서 괭이를 사고 밭에 가서 땅을 갈아주었죠.
그런데 땅을 다 갈았더니 괭이가 사라졌는데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원사에게 가서 양배추 씨앗을 사고 양배추를 심었고 물 뿌리개도 구매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남은 땅은 허브 축제를 위해 상추를 심어주었고요. 그 후 다음 퀘스트인 여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허가증을 사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허가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주식 허가증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말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포기해야 했죠. 남은 돈으로 부두에 가서 물품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빵과 계란을 샀고 허가증으로 새로 생긴 양파도 있었습니다. 개수도 많고 부패 기간도 길어서 바로 구매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매출 정산이 나왔는데 감자가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냈네요. 생각보다 길고 길었던 2일차였습니다.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산 물품을 케이블카로 옮기고 가게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비싼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추천 가격으로 모두 설정해 주었죠. 가게를 열고 손님을 기다렸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손님의 물품을 담으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손님이 가게가 더럽다고 하길래 바로 청소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다 팔린 빈 상자는 바로바로 화덕으로 없애주었습니다. 이후 청소를 하고 빈 상자를 비우며 저녁이 되었고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아 가게를 닫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507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667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다른 물품도 팔기 위해 스탠드를 하나 더 사서 가게에 배치했습니다. 부두에 가서 감자 2개, 계란 2개, 빵 1개, 옥수수 1개를 구매했고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들며 매출 정산이 나왔는데 잔액이 마이너스 535원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최종적으로 제 지갑은 마이너스 28원이 되어 있었죠. 제가 생각 없이 돈을 쓴 탓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갑이 마이너스가 되어 경고를 받았고 이 상태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밭에 가서 물을 뿌리고 물품들을 옮기고 배치하며 가격도 설정하고 손님도 받고 청소도 하고 빈 상자도 비우며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제 지갑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3104원이 되었죠. 그리고 내일 허브 축제를 위해 부두에 가서 축제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부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행히도 47원을 남기면서 위기를 벗어났죠. 그리고 오늘은 허브 축제입니다. 파, 밀, 상추, 복숭아 주스, 당근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세율이 5%가 되었습니다. 또한 허브 축제라 그런지 배경 음악도 달라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하루의 루틴을 진행하며 물품을 배치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중 허브 축제로 인해 상추 가격이 개당 90원으로 올랐고 돈 벌 생각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장사를 이어가던 중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더러워지고 나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면 평판이 깎였는데 계산을 하기 전 청소를 하고 계산을 받으면 더러움으로 인한 평판은 까이지 않게 된 걸 알았습니다. 이 점을 알고 나서 평판을 계속 올려가며 일을 했죠. 저녁이 되어 가게를 닫고 지갑을 확인해보니 3,861원이 있었고 저는 곧바로 의류 상점으로 달려가 작은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인벤토리가 2칸이 더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부두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나니 342원이 남았네요. 내 돈 어디 갔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5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지갑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됐네요. 이번에도 루틴을 진행한 후 특별한 일이 없어서 바로 저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허브 축제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이 너무 지루했는데 그래서 저는 낚시를 하기로 결심했죠. 먼저 벌목공에게 가서 낚싯대를 하나 구입하고 물고기 덫도 샀습니다. 바다로 가서 덫을 설치한 뒤 다시 벌목공에게 가서 큰 물고기 가판대를 사고 가게로 돌아가 배치하려고 보니 가게의 공간이 좁아서 물품들을 다시 배치해줬는데요. 그 후 부두로 가서 물품을 주문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생선과 갈색 생선을 잡고 가게에 배치를 하고 다시 낚시를 하는데 쓰레기도 낚이며 계속 이어가던 중 이게 웬걸? 맥주가 나왔는데요. 맥주의 가격을 살펴보니 14개에 개당 132원이나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쳤죠. 그 후에도 계속 낚시를 하며 잡은 물고기들을 배치하고 생각보다 일반 물고기들이 가격이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 3초 정도 눈이 내리는 걸 감상하고 저는 또 하루의 루틴을 하러 갔죠. 바쁘다 바빠. 그리고 가게를 점검하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와 맥주가 들어왔으니 수입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게 청소하고 계산하고 빈 상자를 정리하며 저도 모르게 어느새 평판이 80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따라 사람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만큼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만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저녁이 되니 평판은 무려 100을 찍었고
가게를 닫고 보니 5,000원이나 벌었습니다. 이제 번 돈으로 다시 쇼핑을 해줘야겠죠. 저는 큰 물고기 가판대를 하나 더 사서 배치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부두로 가서 물품을 구매해줬는데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 다양한 물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내일을 위해 다시 낚시를 해줬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들을 가게에 배치해줬습니다. 그 다음 돈도 많이 벌었겠다 싶어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잭이라는 계산 도우미를 고용했고, 이제 저는 낚시로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러 가며 하루 매출 정산을 확인했는데 무려 맥주 하나가 1,764원을 벌어다 주었네요. 오늘의 아침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제 고용한 계산 도우미 잭을 보러 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킥이 되는 빨간 모자 2건, 딱 저희 계산 도우미로 안성맞춤이네요. 그 후 저는 아침 루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심은 양배추가 다 자라서 기분 좋게 수확을 하고 바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배추는 잘 자라고 있는데 상추는 그대로인 모습. 일단 이 의문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저는 양배추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상추와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잭은 계산만 할 줄 알아서 청소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고를 채우는 역할도 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잭팟이 터졌습니다. 바로 위스키가 낚였는데요. 이번에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바로 배치하러 갔습니다. 배치를 하고 보니 위스키가 개당 480원이나 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낚시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그 후 낚시를 하면서 얻은 물고기로 재고를 채우고 청소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고 저는 다음 퀘스트를 깨기 위해 말을 구매했습니다. 말의 좋은 점은 6개의 아이템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유용하게 쓰겠네요. 빈 상자를 정리하면서 저는 무려 11,000원을 벌었습니다. 고맙다 맥주 위스키야. 저는 바로 청소부인 마지를 고용했습니다. 드디어 낚시하면서 청소를 안 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바로 고급 낚싯대를 사고 큰 가방도 구매했습니다. 2칸이 더 늘어나 총 5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개꿀이네요. 그 가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러 갔는데, 확장된 건 맞지만 공간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했으니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물품들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낚시를 하러 갔죠.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내일 팔 수 있도록 말을 이용해 옮겨서 보충했습니다. 낚싯대의 내구도가 다 다를 때까지 낚시를 했고, 그 뒤에는 부두에 가서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자러 가면 정말 알찬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보인 메시지가 저의 뒤통수를 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잭과 마지에게 줄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산과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일어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변한 게 없으니 아침 루틴을 해줍니다. 다시 카운터에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이렇게 계산하고 청소하고 있으니 절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를 닫은 뒤 건축가에게 가서 가게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온 김에 알코올 허가증도 하나 구매하고 가게에 가는 길에 스탠드도 한 개 샀죠. 도착해보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늘 그렇듯 부두에 가서 물품을 구매해주며 이후에는 통발을 몇 개 구입해 설치한 뒤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맥주 2개와 위스키 1개를 건졌네요. 그리고 가게 정리를 해주고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게로 달려가 잭과 마지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 죽겠네요. 이제 귀찮은 작업을 안 해도 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아침 루틴도 해줬고요. 그 후 여유가 생겨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농지 확장과 낚시를 해주며 10일차는 딱히 특별한 거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4,000원인 보트를 구매했고 패들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목표 물고기인 녹색 생선의 위치를 확인한 뒤 바다로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포인트에 도착하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계속하는 와중에 저의 목표인 녹색 물고기를 낚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생김새가 꽤나 못생겼네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계속 낚시를 하며 녹색 생선을 몇 마리 더 잡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말을 이용해 가게로 옮긴 뒤 녹색 생선을 배치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서 놀랐죠. 그 다음 부두에 들러 물품을 사고 벌목공익에 가서 스탠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샹들리에도 하나 사서 배치했고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이제부터 아침 루틴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어제는 바다에서 녹색 물고기를 잡았으니 오늘은 회색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포인트 근처에 도착해 낚시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일반 물고기들보다 크기가 2배는 되어 보이네요. 밤이 될 때까지 낚시를 하며 중간중간 위스키 2개도 건졌습니다. 낚싯대의 내구도가 다 다를 때까지 낚시를 이어갔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장 귀찮은 정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으니 넘어가시죠. 스탠드를 여러 개 사서 가게에 배치를 하려보니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기존 스탠드를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품들도 정리를 하니 가게가 그럴듯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아침 루틴과 마찬가지로 부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성에 맞게 여러가지 물품으로 다양하게 팔려다 보니 몇몇 부패 기간이 짧은 식자재들이 썩었습니다. 그 후 물고기를 얻기 위해 통발을 여러 개 사고 설치를 해주고 주류들이 비싼 걸 생각해서 7,500원이나 되는 알코올 기계를 샀는데 저는 이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알코올 기계를 샀으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에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사용을 하려면 작업장을 건축가에게 사야 했습니다. 즉 7,500원이 날라갔고 거기에 만원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수익이 끊기지 않게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해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마일과 제 가게가 발렌타인데이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구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보니 마을 곳곳이 정말 예쁘게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하트 모양의 곰돌이 인형과 풍선들, 해변에는 장미꽃까지. 근데 저는 혼자네요. 어라, 눈에 땀이. 그렇게 묵묵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나가 상어를 잡아보려 했는데요. 대충 상어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낚싯대가 부러질 때까지 상어는 잡히지 않았고 확률이 꽤 낮은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섬으로 돌아와 물고기랑 가게의 정리를 마치고 잼 허가증과 가공식품 허가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들러 식자재를 살펴봤는데 요즘 제 가게의 가장 큰 문제가 식자재가 썩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 기간이 긴 재료들과 수량이 많은 식자재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또한 건축가에게 가서 작업장을 하나 마련했고 그곳에 알코올 기계를 설치했는데 사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제 구매했던 물품을 정리하면서 당분간은 부패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차에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반복 작업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알코올 기계의 사용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보니 맥주, 샴페인, 위스키, 와인만 제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맥주는 밀 2개, 커민 1개, 밤 1개를 사용하며 생산시간 1일로 맥주 2개를 얻을 수 있고 샴페인은 구스베리 2개, 꿀 1개, 밤 1개, 그린애플 1개를 사용하며 생산시간 2일로 샴페인 2개를 얻을 수 있고 위스키는 옥수수 1개, 밤 1개, 장미 1개, 꿀 1개를 사용하며 생산시간 3일로 위스키 3개를 얻을 수 있으며 와인은 레드커런트 1개, 그랜베리 1개, 장미 1개를 사용하며 생산시간 2일로 와인 2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계를 샀으니 한 번은 써봐야 할 텐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재료 중 밤이었습니다. 밤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주문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밤만큼은 직접 키워야 했습니다. 즉 당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밤에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향신료 허가증을 구매한 뒤 크게 별 다른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물을 주러 갔는데 평소 같으면 바쁘니까 빠르게 물을 주고 다른 일을 했겠지만 여유가 생기고 나니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상추가 왜 아직 그대로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추를 처음 심었던 건 2일차였고 허브 축제를 위해 심었던 양배추를 수확한 후 남는 자리에 다시 심은 건 8일차였습니다. 지금은 16일차인데 2일차부터 계산하면 14일, 설령 8일차부터 계산하더라도 8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충분히 자랐어야 하는데 상추는 전혀 자라지 않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씨앗을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서야 씨앗 설명 아래에 적힌 계절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씨앗마다 심을 수 있는 계절이 정해져 있었구나. 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는데요. 이 게임 너무 불친절합니다. 애초에 설명이 제대로 있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서 다시 떠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밤나무입니다. 아까 말했던 밤의 가장 큰 문제점, 밤나무는 가을에만 자란다는 것이었죠. 네, 진짜 망했습니다. 사실상 17,500원을 날린 셈이죠. 일단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현재 밭에 심어둔 작물도 계절에 맞지 않으니 제거해야 했습니다. 씨앗 제거는 괭이로 가능했기에 괭이를 구매한 뒤 밭을 정리하고 겨울용 씨앗인 리크를 심어주었죠. 그 후 저는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기 전에 부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 물고기는 특정 위치에서 잠수하면 보이기에 거기서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어를 잡기 위해 예상 포인트에서 잠수를 하며 상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 회색 물고기 포인트에서 잠수를 해보니 회색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부표를 설치한 뒤 오늘은 회색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렇게 섬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정리를 마치고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고 안개까지 끼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가게에 들러 정리를 하던 중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물품이 다양해서 손님들이 다 사가지 못했고 제게 계산 속도까지 느려서 회전율이 낮다 보니 결국 이렇게 잔뜩 썩어버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아침 루틴을 마쳤는데 이것만 했을 뿐인데 벌써 저녁이 되어 있더군요. 아마 동상이라는 돌발 이벤트 때문인지 시간이 평소보다 빠르게 흐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또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간 글씨가 또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했군요. 마제에게 줄 돈이 없어서 이번엔 제가 청소를 맡아야 했는데요. 저는 분명 전날 2,100원이 있었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다음에는 좀 더 돈을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밭에 물을 주고 하루 종일 가게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 확실한 건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이벤트 때문에 시간이 확실히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물건이 모두 팔려서 문을 닫고 지갑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모였더군요. 그래서 허가증을 사러 갔고 그 중에서 고급식품 허가증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물건이 다 팔리긴 했지만 가게 운영 방향을 다시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이것저것 다 팔아보려 했는데 물품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 개당 단가가 낮은 상품들도 많아 돈이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결과 물품도 사고 이것저것 지출하다 보니 직원에게 줄 돈까지 까먹어 버렸네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게다가 식자재가 팔리지 않아 부패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커졌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진행도 더뎌지다 보니 결국 제 안에 있던 낭만 수치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가 뻘짓을 해서 돈을 날린 것도 크지만요. 이제는 완전히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삼아 부패 기간이 길거나 개당 단가가 높은 물품 위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결국 낭만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부두에 가서 물품을 살펴봤습니다. 부패 기간이 10일인 양파도 챙겼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토마토 통조림과 단가도 비싼 맥주도 샀고 고급 식품 허가증으로 새로 추가된 비싼 파르메산 치즈까지 구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돈을 남겨서 직원이 다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루틴을 해줬습니다. 가게는 직원에게 맡긴 채 지난번에 못 잡았던 상어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는데 지난번 회색 물고기를 잡을 때처럼 부표를 사서 맨몸으로 수영해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회색 물고기를 찾을 때 알게 된 점이지만 계속 잠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면서 상어의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상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 놀라서 다리를 책상에 부딪혔는데 좀 아팠습니다. 부표를 설치해 상어 위치를 표시한 뒤 섬으로 돌아와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를 찾아가 농지를 확장했고요. 어제 상어 위치를 표시해 두었으니 오늘은 본격적으로 상어를 잡으러 가기로 했고 패드를 하나 더 구매하고 배를 타고 상어 포인트까지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낚시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낚인 건 위스키였습니다. 왠지 오늘 운이 좋네요. 이 흐름이라면 상어도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녁까지 한참 낚시를 해도 상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상어가 낚였는데 이름이 아기 상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상어는 상어입니다. 생김새도 꽤나 멋있네요. 혹시나 해서 더 낚아보려 했지만 추가로 잡히진 않아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들을 가게에 배치하고 상어도 진열해봤는데 가격이 무려 2,500원이었습니다. 역시 상어라 그런지 가격이 꽤 비싸네요. 그 후 건축가를 찾아가 지하 저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상어를 잡은 걸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1일에서 24일 차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먼저 말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아이템 12개를 옮길 수 있게 됐고 말의 이동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물건을 나르는 시간이 줄어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농지에서는 심었던 양배추와 메룰로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확장된 만큼 물 주는 일이 번거로워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자동으로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하 저장고 직원인 맥스를 고용했고 맥스는 가게에서 빈 물품이 발생하면 지하 저장고에 재고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보충해줍니다. 덕분에 일일이 채울 필요 없이 원활하게 물품이 유지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간식 허가증을 구매했고 추가로 겨울 채소 허가증도 샀습니다. 초반에 저를 지탱했던 물고기를 이제 그만 팔기로 했는데요.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썩는 양이 더 많았고 지하 저장고에 재고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잡아본 물고기들은 한 번씩 잡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가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계산대를 하나 더 설치하고 계산을 도와줄 직원 릭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가게 운영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로 인해 세율이 5%가 되었고 진저브레드, 밤, 쿠키, 딸기 초콜릿, 와인, 일반 생선, 갈색 생선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가게가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서 아침 루틴을 끝내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구경해봤는데 크리스마스에 맞춰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게도 장식들이 달려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마을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눈사람이 있었고 바자회 안에는
큰 스노우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상점에서 한정판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더군요. 바로 구매해서 가게에 설치해 줬습니다. 모든 축제는 아니지만 특정 축제마다 한정판 인테리어 소품을 판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축제 때마다 빠짐없이 확인해야겠네요. 근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도 나는 혼자라는 게. 구경을 마치고 이제 슬슬 여유도 생겼겠다 싶어서 가축업에 도전해봤습니다. 일단 모든 동물을 하나씩 구매해 배치했고 나중에 수확을 해본 뒤 제일 효율 좋은 동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아침 루틴에 동물 밥 주는 일도 추가됐네요. 그리고 평판 관리를 위해 개와 고양이도 입양했습니다. 개는 춘식이, 고양이는 충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루에 2-3만원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게 운영이 점점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산 도우미 직원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전율이 확 올라갔고 그 덕분에 가게에 빈 상장도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저장고 직원 케빈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확실히 축제 기간이라 손님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크리스마스 관련 물건이 없는 것도 있다 보니 평판이 많이 깎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두에 주문을 하러 갔는데 여기에는 산타 대신 루돌프와 선물 상자들이 있었네요. 26일차에는 늘 하던 일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서 평판을 올릴 겸 가게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27일차에는 목표 아닌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쯤 모든 물건을 제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표로 모든 물고기의 위치를 표시해야 해서 저번 상어 때처럼 맨몸으로 수영하며 하나씩 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렌지 러피라는 물고기 서식지를 표시했고 그 다음으로는 녹색 물고기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문어 서식지도 찾으려고 했는데 밤이라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맨 끝에 발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어가 엄청 크네요. 밤에는 시야가 잘 안 보여서 나머지는 내일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루틴을 후딱 마치고 부표 몇 개를 산 다음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빨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니까요. 처음엔 회색 물고기 위치를 표시했고 그 다음 황새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멀리서 황새치가 보이긴 했는데 다른 물고기랑 다르게 상어처럼 혼자 다니더라고요. 아마도 잡을 확률이 낮은 것 같네요. 황새치도 표시해주고 마지막으로 잉어 서식지까지 가서 표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내일이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니 현재 가게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팔고 있는 물품들은 꿀, 종류별 잼, 토마토 통조림, 파르메산 치즈, 샴페인입니다. 꿀은 부패하지 않고 단가도 나쁘지 않아서 계속 팔고 있고요. 잼은 부패 기간이 15일로 길고 마찬가지로 단가도 괜찮아서 팔고 있습니다. 토마토 통조림은 부패하지 않으면서 하나에 48개씩 들어있어 굉장히 효율이 좋은 물품 중 하나고요. 파르메산 치즈는 부패 기간이 4일로 짧긴 했지만 단가가 높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샴페인은 부패하지 않는 데다가 단가도 높아서 현재 가장 좋은 판매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현재 직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을 돕는 직원은 잭과릭 총 2명, 지하 저장고를 담당하는 직원은 맥스와 케빈 역시 2명, 마지막으로 청소를 맡고 있는 직원은 마지 1명, 이렇게 총 5명의 직원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게와 농지는 둘 다 2단계이며 지하 저장고는 기본 상태입니다. 작업장은 1개 보유 중이고 허가는 기본 상태로 1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 중인 허가증은 알코올, 잼, 고급 식품, 가공식품, 간식, 향식료, 주식, 겨울 채소까지 총 8개입니다. 첫 계절의 겨울은 적응하느라 꽤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했던 계절이 아니었나 싶네요.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한층 더 활기찬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동물들이 다 자라서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별도로 수확할 게 없어서 혹시나 싶어 칼로 도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장만 시킨다고 바로 생산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염소를 집중적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소는 배치 공간이 너무 커서 효율이 좋지 않아 제외했고 닭은 이미 계란을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굳이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염소는 크기도 작고 헛간 한 칸에 30마리 정도나 키울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가축이더라고요. 그래서 헛간을 확장해 염소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몰아놓고 보니 살짝 징그럽네요. 원래는 30일차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으니 편의상 2일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봄이 된 만큼 밭에도 가서 새로운 작물을 심어줬습니다. 추가로 헤이즐넛 나무를 심었고 달력을 확인해 축제 일정도 체크했습니다. 4에서 5일은 꽃 축제가 있고 15일에서 16일은 축산 축제, 그리고 24일에서 26일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 허가증을 전부 구매했고요. 꽃 축제를 위한 물품을 사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축제로 인해 장미, 파,
구스베리, 로건베리, 헤이즐넛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세율은 9%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광장에 꽃이 흩날리고 있었는데요. 배경 음악도 바뀌고 마을 곳곳에 다양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역시 한정판 인테리어를 빼놓을 수 없죠. 할 일을 마친 후 바로 인테리어 상점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엔 벽꽃이 있었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구매했습니다. 가게에 설치해보니 나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평판을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평소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꽃 축제를 마무리하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에서 13일차는 반복적인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6일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문득 알코올 기계를 사용해볼까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리저리 보던 중 기계 뒤쪽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알코올 기계를 둘러보니 그 종이에 적힌 게 레시피였습니다. 뭔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적혀있긴 했었네요. 7일차는 평소 하는 루틴을 제외한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8일차에는 드디어 염소들이 염소 우유를 만들어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많이 키우다 보니 수확량도 상당하더군요. 바로 가게에 진열했는데 지금은 개당 36원이라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나중에 염소 우유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9일차는 헤이즐넛 나무가 다 자랐는데 나무 근처에서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채집망을 들고 가서 벌집을 채집했고 심심풀이로 양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주류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는데 남아있던 와인과 위스키 중 와인부터 구매했습니다. 둘 다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우선 와인만 선택했어요. 또한 기존에 판매하던 꿀, 토마토 통조림, 잼은 더 이상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가는 괜찮지만 치즈나 주류에 비해 낮다 보니 수익이 적어서 치즈와 주류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일차는 농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란 헤이즐넛 나무에서 수확한 헤이즐넛을 가게에서 바로 판매했어요. 11차는 이 이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12일차는 평판을 위해 그림을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건축가에게 가서 온실을 구매했어요. 온실은 계절 상관없이 모든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온실로 가서 땅을 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후 크랜베리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13일차는 드디어 알코올 기계를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와인을 만들 생각으로 재료들을 하나씩 구해서 기계에 넣고 가동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감동이 밀려오긴 했지만 이 녀석이 7,5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네요. 14일차도 루틴을 제외하면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가게가 성장하고 나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하루 루틴을 제외하면 특별한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게 운영이 점점 익숙해지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5,900원을 남겨두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래도 케빈은 지하 저장고 직원이라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루틴대로 움직이다 보니 오늘이 축산 축제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계란, 파르메산 치즈, 브리치즈, 건초 더미, 당근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금제품으로는 토마토 통조림과 소다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율은 7%로 조정되었습니다. 광장에 나가보니 부금도 축산 축제에 맞게 밝고 경쾌하게 바뀌었고 마을 곳곳에 동물들과 사료가 놓여있어 축제 분위기가 한껏 살아있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마친 후 작업장에 들러보니 와인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냥 주문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마다 기대하는 한정판 인테리어 장식을 구매하려고 상점에 들렀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판매하지 않더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평판을 올리기 위해 온 김에 피규어 몇 개를 구매해 가게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에 들러 하나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는 브리치즈를 구매했고 앞으로 브리치즈도 함께 팔 계획입니다. 축산 축제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 동안 거리에서 말, 소, 닭은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염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둘러봤더니 염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네요. 17일에서 19일은 하루 루틴을 제외하면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하루 수익이 슬슬 5만원 가까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점 정도겠네요. 아침부터 해적이 방문했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품인 맥주, 위스키, 와인, 샴페인이 판매 금지당했고 당분간은 큰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도 물품을 직접 빼앗아 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세율도 30%로 올라서 이건 거의 장사를 하지 말라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해적이 와서 그런가 부금도 해적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하루 루틴을 진행하는 도중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곳곳에 해적들이 있었고 저 멀리 해적선도 보여서 가까이 가서 구경해봤습니다. 해변에는 술에 취한 건지 그냥 자는 건지 모를 해적이 누워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물품들을 슬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죽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인테리어 상점에 가봤지만 해적 테마의 한정판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가게를 닫았는데 주류가 금지되긴 했지만
했지만 나머지 상품들이 있어서인지 수익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21일차는 특별한 일 없이 평소처럼 지나갔으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망할 해적들이 떠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네요. 기분 좋게 하루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염소 우유를 수확하고 지하 저장고에 넣으러 갔는데 지하 저장고 상태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어서 뭘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지하 저장고를 1단계에서 2단계로 확장했습니다. 확장된 김에 정리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막상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결국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에 시간을 제대로 내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진짜 할 겁니다. 드디어 봄의 마지막 축제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 계란, 빵, 당근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세율도 8%로 조정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맞게 부금도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네요. 아침 루틴을 하기 전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알록달록한 꽃과 알들이 장식되어 있고 당근을 든 토끼도 보이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왕 알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루틴을 끝내고 바로 인테리어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정판 가구를 팔까 기대했는데 부활절 꽃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구매해서 가게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꽤 예쁘네요. 그리고 다시 인테리어 상점을 둘러보는데 당근을 든 토끼 장식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살 수 없죠. 바로 구매해서 설치해줬습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확실히 가게에 두니까 귀엽네요. 그리고 평판이 어느새 120을 찍었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오르는 걸 보니까 가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실감되네요. 이제 닭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닭은 안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제빵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계란이 필수더라고요. 거기에 염소 우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닭을 사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빵을 하려면 오븐이 필요하겠죠. 바로 오븐을 사서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레시피가 보이는 방향으로. 하하. 레시피를 보니까 빵, 쿠키, 진저브레드, 파이, 프레첼, 딸기 초콜릿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만들기 쉽고 재료 공급이 쉬운 진저브레드와 파이를 팔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파이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븐을 한 대 더 추가했고 만드는 건 아직 안 만들 거고 준비만 했습니다. 이후 건축가를 찾아가 가게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했습니다. 기대하며 가게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구성만 살짝 넓어진 느낌이네요. 그래도 확장은 확장이니 나름대로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참고로 깜빡해서 말을 못했는데 17일차에 지하 저장고 직원 메리를 고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운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애매해서 배치가 좀 별로네요. 어쩔 수 없지만 당분간은 이대로 가야겠습니다. 26일차에서 28일차는 가게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장하면서 가구 재배치 및 꾸미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판매할 파이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부두에서 주문을 넣었고 가격을 확인해보니 파이 한 개당 250원이나 하네요. 수제로 만드는 만큼 단가가 비싼 걸까요? 어쨌든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니 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뤄두었던 지하 저장고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저장고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했습니다. 지하 저장고를 다시 보니 개판이네요. 빨리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예쁘게 정리하려다 보니 양이 많지 않아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어두워서 횃불을 설치해 조명을 밝힌 후 다시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줄을 맞추려고 하면 자꾸 걸리고 다시 내려놓고 조정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꾸준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문득 밤에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떠올랐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새 봄의 마지막 날 28일입니다. 언제나처럼 하루 루틴을 마친 뒤 다시 저장고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럴 거면 그냥 미리 파이도 만들어두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작업장으로 가서 오븐을 이용해 파이를 제작했습니다. 절대 미룬 거 아닙니다. 파이는 밀, 염소우유, 계란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에 쉬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파이를 말에 실어 창고까지 옮기고 예쁘게 정리해 두었죠. 봄은 겨울과 다르게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정착하고 적응하느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루틴이 자리 잡히면서 특별한 일은 줄어든 느낌이네요. 그래도 안정된 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하고 활기찬 계절이 시작되었네요. 이번 여름에는 또 어떤 변화와 새로운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름의 첫날은 평소처럼 루틴을 수행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저장고 정리를 이어갔죠. 그러다 문득 여름 축제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살펴보니 4에서 6일은 독립축제가 있었고 13일에서 14일은 해변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서 24일은 스포츠 축제가 있네요.
한편 개판이었던 창고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씩 정리를 습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엔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갑을 확인해보니 무려 13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게가 성장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저런 물품을 사다 보니 남은 잔액은 겨우 2만 원. 이마저도 곧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2일에서 3일 동안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물건을 옮기고 밭에 가서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한 후 수확할 건 수확하고 동물들에게 밥도 챙겨주었죠. 밤이 되면 물품을 주문하고 파일을 만들면서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보니 오늘은 독립축제였네요. 세율이 5%로 조정되었고 맥주, 위스키, 샴페인, 진저브레드, 롤리팝, 소다, 브리치즈, 파르메산 치즈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 롤리팝과 소다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포함되었으니까요. 이 축제 기간 동안 수익을 대폭 올릴 기회가 생긴 셈이네요. 아까 들렸던 소음의 정체는 바로 폭죽 소리였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부터 폭죽을 터뜨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경쾌한 음악과 하늘에서 터지는 폭죽을 바라보니 힐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죠. 언제나처럼 하루 루틴을 부지런히 소화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다시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축제마다 들르던 인테리어 가게를 이번엔 깜빡하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급히 들러서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특별한 인테리어 아이템은 판매하지 않았네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축제는 첫날이 가장 특별할 뿐 그 이후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루틴을 마친 후 하루 종일 파이 만들기에 몰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들다 보니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여버렸네요. 이걸 또 언제 다 옮기나 하하. 만들 때는 신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팔기만 하면 수익이 꽤 괜찮을 테니 열심히 해둔 보람은 있겠죠. 이미 할 일도 끝냈고 파이도 충분히 만들어둔 덕분에 오랜만에 좀 쉬기로 했습니다. 물론 필수 루틴은 하고 나서 아침이 되니 축제가 끝났다는 게 실감나네요. 조용해진 마을을 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늘 하던 루틴을 마치고 어제 주문한 커민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저브레드를 만들 차례죠. 파이를 만들 땐 밀, 염소우유, 계란이 필요했지만 진저브레드는 거기에 커미만 추가하면 되니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오븐을 이용해 정성껏 진저브레드를 구워냈고 완성된 진저브레드를 가게에 진열한 뒤 남은 것들은 저장고로 옮겼습니다. 8일에서 12일은 특별한 일 없이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진저브레드와 파이를 만들고 작물을 수확하며 동물들의 생산품도 챙겨주었죠. 이제 이런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독립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해변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세율이 8%가 되었고 소다, 롤리팝, 복숭아 주스, 해바라기, 오렌지 러피, 녹색 생선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축제는 언제나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손님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해변 파티 관련 물건을 팔지 않으면 평판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보면 또 마냥 싫지만은 않네요. 루틴을 마친 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변 파티라고 해서 비치발리볼이나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즐기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해변에는 캠프파이어가 피워져 있었고 초소 같은 구조물도 보였죠. 생각해보니 이 게임의 배경이 옛날이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해변 파티와는 사뭇 다를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딘가 묘하게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다시 평소처럼 할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루틴은 이제 다시 스킵하겠습니다. 저녁에 건축가를 찾아가 온실을 4단계까지 확장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지하 저장고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업그레이드 해둔 상태였죠. 온실 확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땅을 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뒤 새로운 작물로 메를로 상추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한번 판매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꽤 괜찮은 가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가게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단가도 나름 괜찮으니 이번에는 메를로 상추를 키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인테리어 상점을 까먹고 잠을 잤네요. 15일에서 16일은 언제나처럼 루틴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확실히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 반복적인 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초반처럼 특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게가 운영이 안정될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도 적어지면서 점점 더 단조로운 흐름이 이어지게 되네요. 그렇다고 일일이 반복 작업을 자세히 보여주자니 너무 지루할 것 같고요.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아침.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폭염이 찾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열파라는 표현보다는 폭염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세율이 10%가 되었고 브리치즈, 파르메산 치즈, 계란, 밤, 딸기 초콜릿이 금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치즈가 전부 금제품이 된 건 저한테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었죠. 아침 루틴을 하기 위해 밖을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 강렬한 색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문제는 점점 날이 밝아질수록 눈이 좀 아팠습니다. 일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너무 눈부시네요.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에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일차에 심어두었던 수박이 마침내 다 자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꽤 비쌀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게에 진열해봤는데 의외로 36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더군요. 이건 팔아도 별 이득이 없겠는데 싶어서 바로 창고로 옮겨버렸습니다. 19일에서 20일은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평판이 150을 넘어 있다는 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꾸준히 가게를 꾸미고 신경 써온 덕에 평판이 천천히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네요. 수익도 하루에 10만원 이상 모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돈도 결국 물품값으로 전부 빠져나가겠지만요. 온실에서 키우던 메릴로 상추도 꽤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21일에서 22일은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기에 스킵하겠습니다. 23일에서 24일은 여름의 마지막 축제, 스포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스포츠 축제라는 이름보다는 평판 깎이는 날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스포츠 축제가 시작되면서 세율은 5%로 조정되었고 수박, 복숭아 주스, 당근, 사과, 헤이즐넛, 황새치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위스키, 맥주, 사탕 막대, 딸기 초콜릿은 금제품이 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죠. 그나저나 이번 축제의 배경음악이 지금까지 들었던 축제 음악 중 가장 듣기 좋네요. 아침 루틴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하늘에는 열기구가 떠 있고 바다에는 카누와 부표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 여기저기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는 훈수를 두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야구 연습을 하는 사람, 근데 되게 이상하게 훈련하시네. 조금 더 가보니 관역도 놓여 있었고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을 단련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스포츠 축제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상점에 가보니 거기서 농구 세트를 발견했고 보자마자 바로 구입 후 가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을 던져보며 한동안 가지고 놀았습니다. 브금을 들으며 가게를 지켜보았는데 이제는 제법 번듯해진 모습을 보니 문득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가꾸고 확장해온 덕분에 이제는 나름의 색이 있는 가게가 된 것 같네요. 어느덧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루틴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번 여름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일까요?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지다 보니 별다른 변화 없이 하루하루 흘러갔고 그만큼 시간도 더욱 빨리 지나간 듯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가 여름의 끝과 함께 이 여정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만들며 그렇게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며 이 여정의 끝도 서서히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컨텐츠를 해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최종 목표인 가게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가게를 최종적으로 꾸미고 이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진열하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할 일은 가을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역시 6일에서 8일은 할로윈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 하면 할로윈을 빼먹을 수 없죠. 13일에서 14일은 원식 축제가 있습니다.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되네요. 그리고 22일에서 24일은 전쟁이 있는데요. 너무 평온하게 지내서 잊고 있었지만 게임의 배경이 옛날이니 전쟁이 있는 것도 이상하진 않네요. 일정을 확인한 후 가게를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그림을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게도 구매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가게가 아니라 내 방에 설치하면 평판이 오를까? 그래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결과를 확인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지하 저장고를 최대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제 2층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제 방에 설치했던 가구들이 평판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잘 안 맞는 가구들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가게에서 중복 안 되는 가구들을 다 사서 방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 헛간을 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을 판매하려면 소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물품을 맨날 사서 그런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좀 여유를 갖고 안 샀더니 돈이 점점 모여 20만원 오너가 되었네요. 그 후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3일에서 5일은 농지를 3단계에서 7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땅을 갈아 가을 씨앗을 종류별로 모두 심어주었습니다. 다음날 평소처럼 아침 루틴을 하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확실히 게임에서 풍경이 예쁘면 플레이하는 재미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키울 수 있는 모든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에 없는 물건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파이와 진저브레드의 매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계속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6일에서 8일은 할로윈 기간
기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로윈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입구 앞에서는 허수아비가 반겨주었고 베란다에는 해골 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할로윈 분위기에 맞춘 장식들이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여기저기 널브러진 해골들이 보였습니다. 광장에는 이상한 책과 단두대까지 놓여 있어 확실히 할로윈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할로윈 기념으로 인테리어 상점에서 할로윈 호박도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드는 장식이네요. 바로 가게로 가서 설치했는데 제법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고기 썰기 기계를 구매한 뒤 바로 레시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소를 키우기 시작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죠. 다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각 고기는 최소 2개씩은 만들어야 했기에 꽤 많은 고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다른 일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른 고기는 나중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할로윈 음악에는 여성의 비명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는 모를 섬뜩한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잼 기계로 뭘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서 바로 설치하고 레시피를 확인했는데 체리, 오렌지, 자두, 딸기잼 정도만 만들 수 있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잼들은 어차피 부두에서 다 구매할 수 있어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이제 슬슬 물고기들도 전부 진열해야 해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돈도 많으니 대형 보트, 낚싯대, 패들까지 구매해줬고 대형 보트를 바다에 설치했는데 확실히 이름값을 하더군요. 지난번에 맨몸으로 부표를 설치해둔 덕분에 힘들게 위치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수고가 덜했어요. 바로 회색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목표는 6마리였고 적은 양만 잡으면 됐기에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상어를 잡으러 갈 차례였습니다. 상어는 2마리만 잡을 계획이었는데 확률이 낮아서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상어 포인트에 도착해서 계속 낚시를 했지만 역시 상어는 상어네요. 낚싯대 2개를 다 쓸 때까지 겨우 1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도전하기로 했죠. 섬으로 돌아와서 물고기와 쓰레기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상어 낚시 포인트로 향해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녹화도 오래 했고 컨디션도 꽤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필이면 상어도 안 잡히고 낚시는 지루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졸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계속 헛것만 낳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피곤한데 브금까지 졸리게 만드는 바람에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졸면서 낚시를 계속했는데 상어가 잡혔습니다. 바로 섬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들을 정리하고 저장한 뒤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졸면서 낚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오렌지 러피를 잡으러 갔습니다. 목표는 6마리였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다 잡을 수 있었죠. 섬으로 돌아와 물고기들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문어를 잡으러 갔는데요. 낚시 장면은 반복되니 넘어가고 이번에도 6마리를 잡는데 저녁까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오늘은 원시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축제 동안 건초더미, 당근, 사과, 구스베리, 헤이즐넛, 문어, 회색 생선, 잉어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세율도 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원시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 싶었는데 밖을 나가보니 진짜 원시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낚시를 가기 전에 먼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엔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맘모스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각화, 이상한 석상, 해변의 고인돌 같은 것도 눈에 띄었어요. 축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상점에 둘러봤지만 한정판 장식은 없었습니다. 까비.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 목표는 황새치 2마리였고 낚시 포인트에 도착해 낚시를 시작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황새치도 상어처럼 확률이 낮은 물고기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낚시를 했는데 결국 밤이 돼서야 황새치 1마리를 낚았습니다. 계속 도전했지만 더 이상 잡히지 않아 결국 집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황새치를 잡으러 갔습니다. 긴 낚시 끝에 드디어 밤이 되어서야 황새치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마지막으로 평소처럼 정리를 해주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낚시만 반복하니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짧네요. 이제 마지막 물고기인 잉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목표는 6마리였는데 처음 낚은 잉어를 보고 순간 이게 진짜 잉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못생겼다고 안 잡을 수도 없으니 계속 낚시를 이어갔고 이번에도 저녁이 되어서야 목표한 잉어를 전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드디어 낚시는 끝을 봤네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서 알게 된 건데 녹색 물고기를 깜빡하고 안 잡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착한 시청자분들이라면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겠죠? 하하.
오늘은 저번에 미뤄뒀던 고기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염소와 소를 도축한 뒤 도축한 고기들을 저장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기 썰기 기계를 이용해 필레 미뇽 1개, 스트립 스테이크 2개, 정강이를 이용한 소세지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기를 만들려면 정강이가 더 필요했는데 정강이는 오로지 소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기에 일단 제작을 미뤄두고 소를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심어두었던 나무들이 모두 자라 열매를 수확한 뒤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기 썰기 기계를 이용해 갈색 물고기를 손질하여 잘라준 형태로 2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도 일반 물고기를 같은 방식으로 2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부두에 들러 저장고에 없는 물품들을 확인하고 각 물품을 2개씩 구매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빵, 토마토, 계란, 파르메산 치즈, 브리치즈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세율은 20%가 되었습니다. 브리치즈는 648원, 파르메산 치즈는 840원이 되어 현재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품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 개꿀이네요. 그리고 고기, 양파, 고춧가루를 이용해 햄버거 패티를 2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지갑에는 돈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건축가를 찾아가 모든 건물을 싹 다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이걸 보니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업그레이드된 가게를 둘러보았는데 확실히 훨씬 넓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로 가게를 다시 꾸미려 했지만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장식만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또 넓어진 농지도 가보았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네요. 하지만 이제 농사는 더 이상 지을 계획이 없기에 땅을 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19일에서 20일은 다 자란 소들을 도축하고 정리해준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도축한 재료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고기를 가공했습니다. 소시지 2개, 고춧가루, 커민을 이용해 발효 소시지 2개를 만들었고 고기 2개와 정강이를 사용해 렉을 2개 제작했습니다. 이제 고기 관련 작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전쟁으로 인해 빵, 토마토 통조림, 건초 더미, 감자, 자두잼, 일반 생선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파르메산 치즈, 위스키, 와인, 브리치즈, 딸기 초콜릿, 사탕 막대, 진저브레드, 아기상어, 황색치 등 금제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율이 무려 40%가 되면서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전쟁의 무거운 분위기를 담은 음악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대포 소리가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발리스타가 배치되어 있었고 마을에는 돌아다녀 보니 길에는 대포알과 보급품이 널려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가보니 침몰한 배가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초소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 주변에는 투석기로 보이는 무기가 자리하고 있었고 조금 더 가보니 병사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창에 관통당한 병사의 시신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다에는 둥둥 떠다니는 병사들의 시신이 보였고 멀리서는 불길에 휩싸인 배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도 전쟁의 희생자들이 쓰러져 있었죠. 이 광경을 보니 마음이 너무 착잡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루틴을 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소처럼 지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멀리서 계속해서 대포를 쏘는 배들을 바라보며 비록 게임 속이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인지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 결국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잿더미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뭘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며 빠르게 하루를 넘겼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가게로 들어가 모든 물건을 밖으로 빼내고 카운터부터 차근차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드를 배치하는 데는 꽤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먼저 채소, 과일, 유제품, 빵, 주류를 진열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고기를 진열할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공간이 어두워 보이길래 등불을 달아 밝게 만들어 주었고 채소, 과일, 유제품, 빵을 각각 2개씩 가져와 중복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배치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작물을 모두 배치한 뒤 스탠드를 추가로 가져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유제품, 계란, 빵, 쿠키를 가져와 깔끔하게 진열해 주었고 채소와 과일, 작물을 모두 정리한 뒤에는 추가 스탠드를 설치해 유제품, 계란, 빵, 쿠키를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우유와 염소치즈도 준비해 배치했고 이어 주류 공간을 만들려 했는데 물고기를 배치한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공간도 함께 만들었죠. 맥주, 와인, 위스키, 샴페인을 진열하고 나니 카운터의 배치도 뭔가 어색해 보여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 후 물고기들을 가져와 정리하고 손질된 물고기들도 따로 스탠드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여러 고기들도 배치를 해야 하니까 공간을 만들고 모든 고기를 진열했습니다.
그 다음 향신료와 감미료를 둘 공간도 마련한 후 아이템들을 맨 아래 칸에 배치했습니다. 가운데 공간에는 잼과 꿀을 가지런히 놓았고 채소 옆에는 스탠드를 추가로 배치해 장미, 초콜릿, 캔디류를 진열했습니다. 하지만 건초 더미, 호박, 수박은 부피가 너무 커서 도저히 배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물건을 다 진열하는 건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건초 더미, 호박, 수박, 그리고 녹색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깔끔하게 진열했으니 이 정도면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을 마무리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몇 가지 물건만 팔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며 새로운 상품을 들여놓고 직접 재료를 마련하고 가게를 꾸미며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재미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분명 재미있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실 거죠? 하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